네, 반갑습니다. 김영준 교수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이제 한 학기가 이제 다 끝나가고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앞두고 있네요. 그죠?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번 학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많이 이제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수업의 질이 이 대면 수업하고 비대면은 사실 이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스트레스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국가 재앙, 아니 국가 재앙이 아니라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이제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뭐 그런 부분이라서 좀 받아들이고,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좀 시험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포인트를 좀 찝어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좀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이 영상 두 개를 보고 뭐90% 정도는 뭐 사실 찝어 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 학교가 평가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교육기관이지. 예, 그래서 뭐 비율이 어쩔 수 없이 학점이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그 한 문제로 학점이 막 A하고 B, B하고 C가 막 갈라지는 거죠. 한 문제. 근데 그거는 진짜 운도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무튼 C 학점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디테일한 어떤 평가 기준을 좀 만들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 그런 게 있고, 이제 기말고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되겠지만 또 여러분들 변수가 있죠. 이제 포트폴리오. 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제가 원장님들하고 실장님들한테 그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랬을 때, 아, 이 학생 정말 좀 면접을 꼭 보고 싶다라는, 네, 그런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제가 점수를 좀 많이 줄 거예요. 대신에 어, 모범적인, 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다른 학우들이, 예, 공유할 수 있게끔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아, 교수님 저는 학점 필요 없고 그냥 저는 포트폴리오 공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 있으면, 예, 따로 꼭 연락을 주세요. 네. 근데 이왕이면 자기 PR 시대잖아요. 그죠? 자기를 많이 알릴수록 또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랬을 때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나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너무 창피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숙제가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해가지고 본인의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선배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보고 먼저 연락이 오면 어때요? 협상에서 또 먼저 연락을 받으면, 예, 갑의 위치가 된단 말이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이나 상황에서 오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네, PR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그 제가 찝어드리는 부분이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이제 하나는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섹션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네, 요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이제 핵심을 조금 짚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 나가는 부분만 공부하셔도 어느 정도 부담 없이 그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할 테니까, 더 에너지를 국시 준비하고, 예, 또 이런 국시 과목 위주로 좀 공부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번 이제 마케팅론을 통해서 저는 치과 마케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만 해도 저는 사실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마케팅을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뭐 되게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당장 써먹는 게 아니고 나중에 마케팅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뭐 대화를 하거나, 혹은 뭐 본인들도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계정 블로그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부수입이 꽤 짭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PR도 되고, 그런 것들을 적극 알려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보수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안정적인 직장 구하겠다 이런 생각은 빨리 좀 고쳐보고 예,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 꼭 명심해야 될 거 이거 내가 무조건 낼 겁니다. 마케팅과 홍보의 차이를 명확하게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홍보를 마케팅으로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마케팅이 이제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홍보하고 마케팅에서 어떤 게 더 상위 개념이고 마케팅이 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마케팅이 뭐죠? 예, 어떤 내가 상품이나 서비스가 잘 팔리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도 마케팅에 포함되고 친절도 마케팅에 포함되고 청결도 마케팅. 그다음에 뭐 유능한 뭐 의료진의 영입도 마케팅이 되겠죠. 일단 그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마케팅의 수단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예. 그래서 뭐 CRM 마케팅, 뭐 MOT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딱 하나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예. CRM 마케팅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되겠죠. CRM 마케팅. CRM이 뭔지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될 겁니다. 네, 그거. 그래서 처음에 마케팅의 어떤 범주와 목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CRM 마케팅이 네, 어떤 건지 네, 그 부분. 자, 그 다음에 제가 잠깐만요. 갑자기 이게 가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이제 있겠지만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너무 좀 시끄러운데 네. 의료계가 원래는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곳이었어요. 잠깐만요. 너무 시끄러. 그러니까 보수적인데 최근에 이제 의료 시장에서도 마케팅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도입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왜 이제 의료계도 홍보 마케팅이 필요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치과에 가서도 원장님 저희가 이제 앞으로 홍보 마케팅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왜라고 했을 때 이제 이유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요약하면 그거예요.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왜냐면 치과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전국에 18,000개 가까이 돼요. 더 늘어날 거예요. 나중에 편의점 뭐 개수보다 뭐 더 늘어난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경쟁이 치열해지죠. 그러면은 이 경쟁을 우리가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선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걸 취하느냐. 이제 두 번째가 잠깐만요. 선점해서 먼저 가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독점. 나 혼자 하면은 사실 마케팅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힘들죠. 선점도 힘들고 독점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별화, 다른 곳하고 다른 곳을 개발하고 그게 경쟁력이 되고 이걸 이제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라는 것도 차별화되는 것 자체도 마케팅이겠지만 이 차별화된 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이제 마케팅이고 그거는 이제 뭐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니까. 자, 핵심 요약은 의료 시장의 특징이 어떻고 왜 의료 시장에서도 이제 마케팅이 이제 필요한지 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네 번째는 의료계 쪽이 마케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어때요? 비례하지 않는다. 이제 변수가 많은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규제도 되게 다른 업종보다는 좀 빡셉니다. 일반 제품보다는 의료 쪽은 굉장히 규제가 심해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런 의료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특징들 때문에 의료 분야의 마케팅은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다. 그런 특징이 있죠. 또 보면은 보통 좀 지역색이 강해요. 치과 같은 경우에는 막 전국 단위에서 오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죠. 그 지역에 어찌 보면 입소문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어쨌든 이제 마케팅의 이제 특징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도 마케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최소한 수업 시간에 마케팅론 배웠으면 이거 알겠네라고 하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 상식으로도 좀 알만한데 바로 그 마케팅의 포피 네 가지는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무조건이에요. 이 문제와 답을 다 알려주고 있지. 마케팅 구성의 어떤 뭐 포피라고 하는데 그 포피가 뭐죠? 이거는 의료가 아니라 일반적인 마케팅에서 일단 상품, 프로덕트 할 때 그 시작되는 글자가 P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상품이 또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가격이 책정되느냐 중요하죠. 프라이스, 상품과 가격. 그 다음에 촉진, 프로모션.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을 이제 우리가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까지 쓸 수 있게끔 다 아는 단어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틀리면 감점되니까 그거를 참고하세요. 요거는 이제 100%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고민이에요. 이게 이제 뭐 벌코비치의 이제 뭐 5I, 5I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50%이기 때문에 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영어 단어까지 외울 수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그 의료의 어떤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이제 무형성, 형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비일관성, 비분리,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유지가 어렵고 뭐 상호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참고 삼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문제를 출제하다가 문제가 낼 게 없다 하면 그때 이제 낼 거고 다른 걸로도 다 충분히 이게 메꿔진다면 요거는 안 낼 겁니다. 제가. 근데 이제 중요도는 그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사 상식이면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두 가지 마케팅의 법칙, 그게 있어요. 커브에 대한 거죠. 바로 파레토 법칙, 파레토 커브, 그 다음에 롱테일 커브, 롱테일의 법칙. 그러니까 파레토와 롱테일은 기억하셔야 돼요. 파레토는 뭐냐면은 이탈리아에 있는 경제학자 빌브레트 파레토가 이제 얘기했던 내용인데 상위 20% 고객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2대8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응용을 많이 합니다. 그 파레토 법칙은 직원들 중에 상위 20%의 일 잘하는 애들이 일의 성과의 80%를 낸다. 뭐 이런 어떤 좀 비유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매장에서도 물건의 20%, 아이템의 20%가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론인데, 이제 롱테일 법칙은 이제 반대예요. 굉장히 이게 롱테일이 긴 꼬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쪽수가 많아졌을 때 그게 그 매장 사이트가 활성화가 되고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이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형태가 있는 매장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파레토 법칙에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음반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롱테일의 법칙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뭐 검색해가지고 그걸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책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뭐 여러분들 뭐 교보문고나 그다음에 뭐 그런 데를 뭐 알고 있겠지만 실제는 예스24 그 온라인 서점이죠. 거기는 책이 거의 뭐 있는 책
다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재고가 떨어지면 시스템적으로 바로 출판사 쪽에다가 이렇게 주문을 하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은 크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책을 다 갖다 놓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의 법칙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원래 파레토 법칙이 먼저 나왔지만 그 뒤로 이제 롱테일의 이론도 굉장히 먹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치과 같은 경우에는 파레토 법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파레토. 왜냐하면 치과는 한정된 공간에 한정된 환자를 보고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론적으로 사실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면 이제 좋은 건데 이제 패스트하고 이제 델파이 분석이라는 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마케팅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세요. 내가 너무 다 알려주면 좀 그렇잖아. 그죠? 패스트, 델파이는 뭐다 정도라는 거 친구한테 물어보든 인터넷에 찾아보든 네, 그렇게 해서 그거는 제가 제출을 할 테니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치과를 우리가 이렇게 마케팅을 할 때 이제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상권이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하고 이제 경쟁 치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뭐 부산의 서면이라는 곳에 이제 개업을 앞두고 있는 치과 의사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실장은 어때요? 같이 전략을 짜고 머리를 맞대는 그 정도는 돼야지 실장이지. 그냥 뭐 월급만 받고 뭐 상담만 잘한다고. 물론 그래도 뭐 일은 할 수 있겠지만 차별점이 작겠죠, 그죠? 네, 그랬을 때 경쟁 치과를 보는 어떤 그 항목이 있어요. 이제 경쟁 치과에 이런 항목을 보면 굉장히 참고하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간판입니다. 간판. 그러니까 가시성, 눈에 잘 보이고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이런 데서 얼마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 가시성, 접근성이 일단 엄청난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역의 어떤 그 평판이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죠? 지역에서 그 치과, 경쟁 치과가 어떤 평판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치과의 어떤 규모, 의사의 숫자, 그러니까 뭐 체어 숫자라든지 뭐 전문의 숫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최소한 그 세 가지 정도 항목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간판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규모라든지 의사의 숫자가 어떤지, 또 지역의 평판이 어떤지, 치과 같은 경우에 최소한 그거 정도를 집중적으로 보면 뭐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평가 방식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게 있지만 그 세 가지 정도는 기억을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이거를 내가 할까 말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책에 있는 부분, 요것도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금 찍어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책을 처음에 보면 제가 좀 전에 간판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1장에 보면은 치과 환자에게 어떤 뭐 눈에 띄게 하라라고 하는 어떤 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 이름을 조금 뭐 따뜻하게 뭐 지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숙제를 그거를 줄 거예요. 숙제가 아니라 시험 문제를 제가 이거는 뭘 낼지 모릅니다. 제가 교정 치과든 임플란트 전문 치과든 하나를 던져주고 그게 전문적으로 연상될 만한 네이밍을 한번 써보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럼 딱 보면 알죠? 들었을 때 이거는 교정 치과 이름 같다. 요거는 임플란트 전문 치과 이름 같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의원 중에서 그 소화 전문 한의원 있습니다. 예. 함소화 한의원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그 뜻이 원래 뭐 한방우습을 짓는 뭐 소화 뭐 이런 해가지고 연계되게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 여기는 소화 전문 한의원이구나 라는 거. 그다음에 뭐 식당 중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바다향기 이런 이름을 딱 치면 어때요? 느낌이 왠지 좀 수산물이나 좀 해물 이런 느낌 들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튼 뭐 그 이름을 보고 연계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컨셉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예, 그 네이밍을 여러분들을 할 수 있는 예, 그거를 제가 하나 숙제를 제가 줄 거고요. 시험에 그 다음에 이거 내가 표시해놔야지. 이름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할 때 주의할 사항 있죠? 네. 인테리어에서 주의할 사항 뭐 기억하시면 좋냐면 첫 번째 네, 조명과 가구의 색, 예, 벽의 색 요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두 번째 데스크는 웬만하면 문, 현관을 바라보게 하라. 세 번째 환자 동선을 편리하게 하라. 네, 네 번째 수술 대기실과 엑스레이 대기실을 이용하여 편리함을 줘라. 마지막 다섯 번째 콘센트 많이 달아라. 예, 이거를 다 외운다기보다는 요거는 OX 내기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보통 보면 그게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 교육을 시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진료실이든 소독실이든 데스크든 이제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끌어가기 위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네, 67페이지 보면 치과 매뉴얼이 시스템의 기본이다. 예. 근데 이제 매뉴얼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 예. 뭐 동선이 쭉 보이죠? 이걸 이제 MOT라고 해요. 그래서 MOT는 경영학 마케팅에서 내가 접어놓기까지 해, 지금 이거. 내가 빼먹고 내가 안 낼까봐. 그래서 MOT 뭔지 네. 여기 의미 없어. MOT가 뭔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예. 모멘트 오브 트러스트. 예. 어떤 유래로 왔는지 실제로 이게 뭐 우시장에서 시작된 건지 투우사가 시작된 건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차별화, 예, 차별화해서 이제 원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결국은 자기 소개하고 인사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사실 제가 제일 이쪽 파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의사하고 상담자하고 말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가 한 말하고 상담실장하고 한 말이 달라지면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신뢰도를 잃게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그냥 진단을 내릴 때 무조건 담당자가 동석을 해야 돼요. 예진실에. 예. 그렇게 하면 의사의 말을 실수하지 않겠죠. 의사는 요거는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치식 보고 이거는 원장님이 뽑는 게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신뢰도가 바로 바닥을 쳐버려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석한다. 동석이라는 예진실 동석이라는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고요. 챕터 4는 그치. 요게 영상이 어찌 보면 25분 단위로 올라가야 돼. 최소. 그래서 또 너무 길면은 여러분들이 짜증 낼 거니까 요거를 끊고 제가 그 다음번 영상에 이제 챕터 4부터 해가지고 제가 나머지 파트를 조금 찍어 드릴 거예요. 네, 시험 문제 위주로 그렇게 하시고 웬만하면은 요거는 이제 쉬지 마시고 네, 그냥 바로 다음 영상 네, 눌러가지고 바로 집중해가지고 예, 스터디를 하도록 네, 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일단 일부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조금 있다가 계속해가지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네.